남편이 출장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일주일이면 돌아올 거야. 그 한마디가 집안에 길게 맴돌았죠. 저는 그 소리가 멎은 뒤에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현관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낮에는 그럭저럭 견딜만 했지만 밤이 되면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그 집안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자꾸 들려왔죠. 외로움이 만든 환상일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그는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 곁에 있을 때만 제 심장이 살아 있었어요. 사랑이라 부를 수 없었고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한 지 20해가 넘었죠. 이제는 말보다 침묵이 더 익숙한 부부였습니다. 식탁 위에 2개 밥그릇 중 하나는 언제부턴가 늘 식은 채로 남았어요. 저는 아무 일 없는 척 조용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 사이로 공허한 숨소리가 섞였죠. 한때 이 집은 웃음으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어요. 정연 씨, 나야. 태수. 남편의 친구 태수였습니다. 남편이 출장 가기 전 맡긴 서류를 전해주러 왔다며 문 앞에 서 있더군요. 문을 여는 순간 낯익은 얼굴에 이상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그의 인사에 저는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사람 냄새 같은 게 느껴졌달까요?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해야겠다며 그를 거실로 들였습니다. 잔을 건네는 제 손이 괜히 떨리더군요. 조용한 집안에 2사람의 숨소리만 섞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일 때문에 바쁘다던데, 그래도 자주 연락은 하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심한 듯 물었지만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예전엔 자주 했죠. 요즘은 잘 모르겠네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말을 대신했습니다. 비어있던 집안에 낯선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온기를 자꾸 떠올리게 되었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 한구석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거든요. 태수는 며칠 뒤 다시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부탁했다며 서류 몇 장을 전해주러 왔다고 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잠깐 커피라도 하실래요? 제가 먼저 그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은 이상하게 대화가 잘 이어졌습니다. 날씨 이야기에서 시작해 젊은 시절 여행 이야기까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답게 웃는다는 기분이었죠. 그는 조용히 제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정연 씨는 여전히 손이 고우시네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갔어요. 누군가 제 손을 그렇게 바라본 게 언제였던가요? 창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줄기가 제 마음의 흐름과 닮아 있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계시면 심심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이젠 익숙하죠.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이 혼자 견디는 게 제일 힘들죠.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불 꺼진 거실에 앉아 그와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눈빛, 목소리, 웃음까지도 분명 아무 일도 아닌데 마음 한쪽이 자꾸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태수가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도 비 온다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 한 줄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안부일까요? 아니면 마음의 신호일까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어요. 답장을 써야 할까? 아니면 지워야 할까? 손끝이 떨렸습니다. 결국 저는 아주 짧게 보냈습니다. 태수 씨도요. 그 짧은 문장이 우리 사이의 문을 열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시선이 자꾸 제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죄라는 걸 알면서도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왔죠.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거실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세상을 삼켜버릴 듯 했죠. 남편이 떠난 지 나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늦은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연 씨, 나예요. 태수. 젖은 머리와 어깨,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근처 지나가다 생각나서요. 감기 걸리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군가 제 안부를 진심으로 물어봐 준 게 언제였던가요? 저는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젖은 우산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현관 바닥에 맺혔죠. 그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비 끝없이 내리네요. 좀 앉아도 될까요? 그럼요. 이왕 오셨는데 따뜻한 차라도 드세요. 차 향이 퍼졌습니다. 조용한 거실 안에서 빗소리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오히려 마음을 흔들었죠. 그가 제 손등을 살짝 덮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따뜻한 손끝이 스치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보다 그 손을 놓기 싫다는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연 씨 미안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을 마주친 순간 모든 이성이 흐려졌습니다. 가슴이 요동쳤고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밖에 비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숨결이 닿을 듯한 거리에서 우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죄책감과 외로움, 그리고 잊고 살았던 온기가 뒤섞였죠. 그 순간 세상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 제 마음은 오랜만에 따뜻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따뜻함을 놓을 수 없었어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방 안엔 낯선 공기가 흘러 있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죠. 그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불 위엔 그의 향기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어요.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쳤죠.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욕실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이게 뭐지 나 무슨 짓을 한 거야.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주방으로 내려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잔에 떨어지는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커피 향이 코끝을 스치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이름이 떠올랐지만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어요.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떤 얼굴로 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연 씨 미안합니다. 잠시 후 도착한 문자에는 그 한 문장뿐이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오히려 더 아프게 파고들었어요. 거실에 앉아 있자니 어젯밤의 모든 장면이 되살아났습니다. 그의 눈빛, 손끝, 낮은 숨소리까지 모든 게 제 안에서 아직 생생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건 사랑일까요? 아니면 외로움이 만든 착각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이 집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고요 속엔 낯선 소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양심의 소리였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창밖에 비가 그치지 않았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 말입니다. 남편이 돌아온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녀왔어. 익숙한 목소리였지만 어쩐지 낯설게 들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한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식사 준비할게요. 입가에 미소를 억지로 걸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무심한 표정으로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출장지 이야기며 동료들 이야기까지 늘 그렇듯 길게 늘어났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만 했습니다. 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식탁 위엔 따뜻한 국이 식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숟가락을 들며 묻더군요. 태수한테 서류 잘 받았지?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응. 잘 받았어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남편은 의심스러운 눈빛을 잠시 보냈지만 곧 시선을 돌렸죠. 그 짧은 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들리는 침대 옆에서 눈을 감지 못했죠. 그의 손등이 제 옆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들켜버린 사람처럼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태수야? 잘 들어갔냐?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식칼을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번 주에 시간 되면 같이 식사나 하자. 남편의 그 말이 칼날보다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태수와의 통화가 끝나자 제게 물었죠. 요즘 태수한테 연락 안 오지? 아니요. 그냥 서류 주고 끝났어요. 거짓말이 입안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태수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요.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어요. 미안합니다. 그 한 줄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이게 옳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남편은 그날따라 유난히 말이 많았습니다. 역시 집이 제일 편하지? 나 없으니 심심했지? 그 말에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래도 혼자 있으니 좀 적적하더라고요. 그래, 당신도 친구 좀 사귀고 그래.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농담처럼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덮쳤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제 마음이었어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이건 끝내야 한다고, 절대 다시는 흔들리지 말자고요. 하지만 머릿속 어딘가엔 여전히 그의 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따뜻했던 시선이 자꾸만 저를 불러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남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식탁에 앉은 그의 표정엔
묘한 의심이 섞여 있었죠. 정연, 이 폰 좀 봐. 그가 제 휴대폰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순간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쳤습니다. 손이 굳어버렸어요. 휴대폰 화면엔 태수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보내지 말아야 했던 그 문자. 당분간 연락하지 말아요. 남편은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오해예요. 일 때문에 잠깐 연락했을 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리 조각이 튀며 바닥에 흩어졌어요. 남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 친구야. 내 친구라고. 어떻게 내가? 그의 고함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 말밖엔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외쳤습니다. 더럽다. 정말 더러워.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더니 서재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 같았어요. 온몸이 무겁고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태수의 메시지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한 문장이 이토록 잔인할 줄 몰랐어요. 밤이 깊어가도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안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쿵쿵 울렸습니다. 어쩌면 이 결혼은 오래전부터 금이 가 있었던 걸지도 모르죠. 새벽이 되어 저는 조용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남편이 자는 문 앞에 잠시 섰습니다. 눈물이 흐르지만 닦지 않았어요. 이제 그만해야겠어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두려움 대신 이상한 평온이 찾아왔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직 정연으로 살아갈 곳. 그 답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을 떠돌다 저는 결국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수 씨 나예요. 짧은 정적 뒤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연 씨, 어디에요? 걱정했어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어요. 당신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리웠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저도 그래요. 하루도 잊은 적 없습니다. 우린 한강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의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내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안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당신이 웃는 걸 보고 싶어졌어요. 그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나 이제 남편한테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가지 마요. 그 집은 이미 당신을 가두고 있었잖아요. 그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죄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젠 그만 울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책임질게요. 그 손의 온기가 너무 따뜻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
세상이 용서해 줄까요? 그는 잠시 웃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서로를 구한 거예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빛이 제 마음까지 스며들었어요. 그는 제 앞에 커피 한 잔을 밀어두며 말했습니다. 정연 씨, 두 번째 인생을 같이 살아요. 더 이상 숨지 말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이미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어요. 죄책감보다 진심이 더 커졌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며 느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우린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바람은 오랜 침묵을 씻어내듯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습니다. 얼어붙었던 마음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시간은 많은 것을 지워버렸지만 저는 아직 그날의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은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 길,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죠. 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자유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연 씨, 잘 지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녹였습니다. 우린 조심스럽게 다시 만났어요. 그의 집은 도시 외곽의 조용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작은 정원에 매화가 피어 있었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당신 이름으로 심었어요. 정연아.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 꽃이 세상에 어딨어요. 이제 생겼죠. 당신이 있으니까. 우린 그날 늦은 저녁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판단도 의심도 없었어요. 그저 이해와 따뜻한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도 화려한 음악도 없었어요. 흰 머리카락이 비치는 거울 앞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우리 늦게라도 진심으로 살아봐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태수는 조용히 묻더군요.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할 만큼 살아봤어요. 이제는 행복할 차례죠. 밤이 내려앉자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불안했을 그 소리가 이제는 평화롭게 들렸어요. 그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죠.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당신은 사랑을 만났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때 저는 저 자신을 만났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오랫동안 눌러왔던 무게가 모두 풀렸습니다. 그때서야 진짜로 자유로워진 느낌이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새소리로 눈을 뜹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치죠. 거울 속 제 얼굴은 예전보다 조금 더 주름졌지만 눈빛만은 젊어졌습니다. 가끔 남편과의 지난 시간을 떠올릴 때도 있습니다. 분노도 미움도 이제는 없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인생은 결국 용서와 선택의 연속이죠. 그리고 저는 늦게서야 진짜 선택을 한 겁니다. 태수와 함께한 일상은 소박했습니다. 아침엔 같이 차를 마시고 저녁엔 서로의 하루를 나누었죠. 그는 늘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손은 내 인생의 봄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죄였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을 지나 이제는 사랑이 구원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쩌면 우리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금기를 넘어야 진짜 자신을 만난다고요. 그리고 그 끝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고요. 사랑은 나이에 갇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처럼 보이는 일들이 우리 삶의 진짜 시작이 되기도 하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 정연처럼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전에 나 자신으로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금기의 벽을 넘는다는 건 누군가를 배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지금 외로움 속에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보다 당신의 마음이 말하는 그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용기 내세요. 인생의 봄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습니다.